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다비육종 생산본부 이장걸 차장입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릴 내용들만 축약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거든요. 과거에 금보육 쪽에서 GCP 농장장을 하면서 돼지도 좀 키워봤었고요. 제일제당 입사를 해서 사료 영업도 좀 했었습니다. 현재는 다비육종에 와서요. 생산지원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지원팀장이 무슨 역할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농장 경영하시다가 좀 이런 행정 업무들은 누가 안 도와주나 하는 부분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분석이라든지 우리 농장의 지금 생산 성적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 농장의 지속 가능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행정을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요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돼지 이렇게 키우는 부분들이 점점 더 과거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일단은 질병에 대한 수위가 아까도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우리 농장 주변들의 질병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 될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시계제도라고 하죠. 우리 한국 주변을 이루고 있는 상황들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중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유가가 올라갈 것 같고요. 사료값도 과거 2년 정도 생각해보시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좀 불안정한 상태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장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가끔 만나서 좀 얘기하고 회의를 하려고 해도 모이기가 어려운 일이 좀 있었는데요.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을 구한다고 해도 농부에 대한 지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공보험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해법은 생산성의 개선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을 어떻게 개선할까? 쉽게 우리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장의 단위 면적당 살구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정해진 상황인데 내 농장의 회전율을 높여서 얼마나 많은 비육돈을 출하할 것인가? 출하를 하더라도 비육돈의 지분율을 얼마나 더 많이 받을 것인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매출액을 높이는 전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산 원가를 어떻게 감소할 것인가? PSY에서 MSY로 연결되는 그 숫자를 최대한 가깝게 이후 육성률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MXY를 올리고 FCR을 개선해서 우리 생산원가의 첫 번째인 사료값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생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노무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 농장의 원가 관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활동들이 목표는 제대로 수립이 됐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내 농장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치화하고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MSY와 FCR을 개선하고 각종 낭비를 제거를 함을 통해 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비육종은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물론 저희는 우리 고객 여러분들에게 청정한 종돈을 분양하는 종돈 회사입니다. 하지만 저희 역시 우리 사장님들하고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돼지를 키우고 양돈업을 하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같은 고민들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과거 40년 동안 그래왔듯이 저희가 먼저 고민해보고 도전해보고 실패해보고 이런 사례들을 항상 우리 사양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공유해드릴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손쉽게 우리 농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ICT 장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다비육종은 어떤 부분에 이 ICT 장비를 활용하고 있고 향후에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고
것인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략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내 농장의 생산성 개선을 위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일단 PSY 같은 경우는 우리 사장님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조금만 잘 활용하시면 내 농장의 번식 구간에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 PSY에서 MSY로 연결되는 이유 자본에 대한 육성률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풀기 어려운 과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데 좀 ICT 장비를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장의 차단 방역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때 쉽게 사람 하나 써서 그 자리에 배치하는 돼지가 과거에는 성립이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수준에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직원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좋은 사람 농장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ICT 장비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숫자를 얻을 건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 ICT 장비에 지능형 CCTV가 더해져서 우리와 같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지능형 CCTV가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똑똑한 AI가 CCTV를 통해서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부분을 관측해서 수치화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게 되는 것을 지능형 CCTV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거긴 한데 한번 보시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가마솥에 콩도 삶아 먹어야 먹는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결국에는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농장의 장단점을 알고 무엇 해야 될지 계획이 섰다라고 하면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다육종에서 데이터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장들은 되게 관리가 잘 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육성비용 농장하고 위탁자 같은 경우는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 있는 돼지들에 대한 재고 관리, 건강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매주 그룹별로 생산되는 자본의 품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는 PSY 25도, PSY 30도 하면 끝나는 부분이었는데 이 그룹에 예를 들어 350도 이유한 자본의 품질은 어떤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할 것인가, 모니터링 할 것인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ICT 장비를 통해서 좀 수치화 시켜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것들, 차량, 사람, 야생동물들 제대로 왔다 갔는지, 들어온 차량은 소독이 되는지, 사람은 환복을 했는지, 신발을 갈아 신었는지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동물복지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ICT 장비를 통해서 돼지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행복한가, 건강한가, 우리가 건강한 돼지를 생산하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원산종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운드 도구를 어떻게 썼는지 간단한 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 제품은 베링거 제품인데요. 돼지가 우리에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춥습니다, 배고픕니다, 아픕니다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기침 소리는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비를 설치해봤더니 기침에 대한 그 수치는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쓸 건가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사운드 요거를 모니터링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에 이런 형태로 뜨게 되는데 일자별로 무엇을 했는지, 기침 소리가 건강한지 안 좋은지, 온도, 상대 습도에 대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장비를 어떻게 쓸 건가? 장비만 설치하고 끝날 것인가? 아닙니다. 이 업체에다 확인을 했더니 담당 수의사, 현장 직원, 본사 관리자를 다 깔아주라고 해서 이렇게 깔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었냐면 현장 관리자가 아침에 기침 소리를 수치화된 내용을 보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담당 수의사는 처방을 내려주고 이 처방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농장은 좀 저희가 인수하고 나서 폐사율이 높았던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환경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돼서 이번에 좀 버블 딥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단열이라든지 환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좀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어떤 그 선생님께서 재미난 좀 제안을 해주셔서 본사 내에 먼지 제거기를 설치했었을 때 돼지가 건강할까? 이런 프로젝트도 사운드 톡을 통해서 좀 어떻게 실험할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매주 생산되는 이유하는 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가 봤었을 때요. 그래프를 보시면 1번 그래프는 체중이 균일한 자본이 정규 분포를 그리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예를 들자면은 이유하는 자본의 두수는 얼추 같는데 3kg짜리, 8kg짜리 이렇게 범위가 넓은 것을 뜻하게 됩니다. 저라면 1번 그래프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농장 생활을 하다 보면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돼지를 매주 이유할 때마다 한 마리씩 측정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돼지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것은 이제 인트플로우의 엣지팝 카운트라는 장비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우리가 돼지를 이유하게 되면은 항상 어느 복도를 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복도에 CCTV를 달아놓게 되면 우리 자동차의 블랙박스가 감지하듯이 돼지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움직이기 종료된 순간까지 몇 마리의 돼지가 몇 킬로의 돼지가 움직였는지를 측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사람이 측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잘 측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측정만 하고 끝날 것인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죠. 이 농장은 3사이트 농장에 이유자동을 받아서 7, 81년까지 키우는 여울목이라는 농장인데요. 9시 12분에 자동이동 시작해서 3분 만에 업무는 끝났습니다. 302마리가 이날 이동을 했고요. 평균 체중은 5.7kg고 체중에 대한 편차는 대략 한 1.8kg 정도 최고 체중도 측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AI가 리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이 5개가 되면 이유 체중이 균일했다. 정말 이유 자동이 잘 생산됐다. 별이 1개 그러면 체중의 폭이 좀 많이 넓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지금 이걸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생산되는 이유자돈의 두수, 평균 체중, 최고, 최저, 표준 편차를 일단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대월 청안에서 이유자돈을 생산하는 농장 책임자의 개선 목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동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게 되면서 이것보다도 돼지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좀 더 건강한 종두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이 종두를 우리 고객들에게 분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자돈에 대한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현재 저희는 이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주의 데이터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됩니다. 1년이 모이면 수년치의 데이터가 모이게 됩니다. 결국 내 농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전략을 꼭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되시면 행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단 방역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장에서 보면은 주로 방명록으로 활용하실 겁니다. 그러면 방명록을 관리하시면 아시겠지만 내 농장에 들어오는 차량 소독됐는지 적혀 있을까요?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 농장에 어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많이 들어왔는지 알고 계실까요? 그 사람들 신발 갈아 신었을까요? 내 농장에 야생동물이 들어왔는지조차도 아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농장에 들어오는 차량하고 사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보자 라는 그런 기획안이 섰고요. 이것도 이제 지능형 CCTV를 잘 만드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작은 농장 한 1600개짜리 농장에다가 요거를 한번 적용해보려고 이렇게 기획안을 내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짜에 차량이 들어와서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고 소독은 했는지 사람은 누가 어떻게 들어와서 신발도 교체하고 손도 세척하고 이렇게 잘 지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보시면은 이제 칼렌더 기능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눈으로 보시기 쉽게 도출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 동안 저희 생산본부는 차단 방역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웬만하면 농장에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 하고 허가되지 않은 차량도 진입 못하게 하는데요. 이럴 때 저희 농장들에서 한번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지능형 CCTV를 활용해보고 이런 사례들을 또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한번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뭐 짧은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를 통해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좀 얻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농장의 데이터 관리 뭐부터 해야 될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현재 하고 있는 내 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을 어떻게 단순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공정을 어떻게 데이터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수립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비육종 생산본부 이장거리였습니다.